일단 약수의 뜻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죠. 이 약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나눌 때 쓰는 말이 바로 약이라는 말이에요. 나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약수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약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2의 약수를 얘기하시오.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수. 그러니까 12를 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게? 얘를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요. 2로 나누면 몫이 6이고 나누어 떨어지고 3으로 나눠도 나누어 떨어지고요. 12를 4로 나눠도 4, 3, 12가 되니까 나누어 떨어지지.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0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12를 5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5, 2, 10 한 다음에 나머지가 2니까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아. 왜? 나머지가 0 되는 게 나누어 떨어지는 건데 5로 나눠버리면 나누어 떨어지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2의 약수 중에서 1과 2와 3과 4까지는 모두 다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데 5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6은 되냐 안 되냐? 돼요. 왜 되냐? 12를 6으로 나누면 6이 12니까 딱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아 6은 되는구나. 7은 안 되는구나. 8도 안 되는구나. 9도 안 되는구나. 11도 안 되는구나. 10도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12는 1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12는 되는구나. 이게 바로 약수의 뜻이에요. 됐어? 그래서 12의 약수를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1, 2, 3, 4, 6, 12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돼요. 됐지? 그러면 얘네들은 왜 약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보세요. 12를 뭘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딱 나누어 떨어진다고. 그래서 얼마야? 3, 4, 몫이 4가 되면서 최종적인 결과는 4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왜 3이 12의 약수냐? 그 얘기는 12 안에 3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냐면 12 자체가 3 곱하기 4기 때문에 3으로 나누면 완전히 나눠 떨어져서 최종적인 결과물이 4가 되는 거거든. 12 안에 3이 들어있다고.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12 안에 3이 들어있다. 12의 약수를 앞으로 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12를 곱골로 분해해 보는 거예요. 뭐 해본다고? 분해를 해봐서 그 안에 12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정수들이 다 약수가 돼요. 왜? 고등학교 과정 가면 여러분이 다시 배우겠지만 정수랑 정수랑 곱해서 어떤 정수가 됐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이런 정수들을 이 정수의 약수라 그러고 이 정수들의 배수라 그래. 무슨 말이냐? 1과 12를 곱해서 12가 됐습니다. 3과 4를 곱해서 12가 됐습니다. 2와 6을 곱해서 12가 됐습니다. 정수랑 곱해서 정수라는 12가 됐을 때 이런 정수들을 얘 약수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1도 12의 약수고 2도 약수고 3도 약수고 4도 약수고 6도 약수고 12도 약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2의 약수를 우리가 만들어 봤을 때 결국 10이라는 것은 12를 곱골로 정수 곱하기 정수골로 만들었을 때 각각의 정수를 약수라고 하는 거니 1도 약수고 2도 약수고 3도 약수고 4도 약수고 6도 약수고 12도 약수가 됩니다. 이렇게 어떤 정수를 정수의 곱골로 나타낼 때 잘 들어봐요. 이런 각각의 정수들을 약수라고 하는데요. 됐지? 약수라고 하는데 이 정수들은
음의 정수가 돼도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랑 곱해도 10이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6이랑 곱해도 10이지. 그러니까 12의 약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1, 2, 3, 4, 6, 12도 약수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도 마찬가지로 12의 약수야. 그래서 조금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12의 약수는 6개가 아니라 총 12개가 되고요. 위에 있는 거를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음의 약수 이렇게 얘기하고 밑에 있는 것들을 뭐라 그러느냐? 양의 약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의? 12의 음의 약수가 얘고 양의 약수가 이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12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 그러면 항상 0이야. 왜? 양의 약수가 존재한다면 각각의 마이너스를 붙인 음의 약수들도 항상 뭐 하는 거니까? 존재하는 거니까. 하지만 아직 우리는 음수의 개념을 아직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이 51서 뒤에서 내가 음수 개념을 따로 설명할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12의 양의 약수를 얘기하는 거지만 12의 약수를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원래는 음의 약수가 있고 양의 약수가 있는데 왜?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할 때 각각의 정수를 그 정수의 약수라고 정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당장은 항상 양의 약수를 다룬다라고 생각만 하시고 아직 음수 개념을 뒤에서 내가 또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약수가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리고 그 약수라는 개념을 또 어떤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냐.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2를 정수 곱하기 정수꼴로 나타냈을 때 그 정수들이 바로 약수라 그런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12의 약수를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냐면 12를 곱꼴로 분해할 거예요. 12를 가지고 곱꼴로 한번 분해해보자. 조금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12를 가지고 선생님은 3 곱하기 4로 분해했어요. 1 곱하기 12로 분해했어요. 2 곱하기 6으로 분해했어요. 이랬을 때 얘네들이 다 뭐라 그런다 그랬어? 12의 약수들이다 그런다 그랬으니까 곱꼴로 한번 분해해보자. 이렇게 곱꼴로 분해하는 것을 수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분해했다 그래서 분해라고 쓰는데 곱꼴로 연결된 각각을 수학에서 또 인수 그러거든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죠? 곱꼴로 연결한 각각을 인수라 그래요. 세모랑 네모랑 곱해서 하트가 됐다 그랬을 때 얘와 얘를 각각을 곱꼴로 연결된 각각을 이 전체 하트의 인수라 그러기 때문에 인수분해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12를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3 곱하기 4도 12를 인수분해한 거고 2 곱하기 6도 12를 인수분해한 거고 1 곱하기 12도 12를 인수분해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어. 뭐냐? 여기 나오는 3, 4, 1, 12, 2, 6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정수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양수인 정수인 양의 정수를 뭐라 그러냐면 자연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연수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1, 2, 3, 4 이런 게 바로 자연수예요. 됐지?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을 음의 정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수는 양의 정수도 있고 0도 있고 음의 정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 개를 합쳐서 정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양의 정수를 자연수라고 하며 그 자연수는 쪼개지는 자연수가 있고 안 쪼개지는 자연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줄게요. 6 그러면 쪼개져요. 6을 어떻게 쪼개져요? 쪼개진다는 말 자체가 곱꼴로 표현할 수 있어요. 2와 3으로 쪼개지는 거야. 2 곱하기 3으로. 하지만 7은 더 이상 쪼개지지가 않는다고. 정수 곱하기 정수꼴로 더 이상 분해할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상태의 정수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소수라 그래요. 영어로 프라임 넘버라 그래. 아이고, 프라임 넘버. 프라임이란 말 들어봤어요? 프라임?
프라임 영한사전 이런 말 있잖아요. 최고의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숫자를 옛날에는 이렇게 썼었어요. 소수 막 이렇게 썼었는데 읽을 때는 소수라고 읽긴 하는데 쓸 때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0.3 이런 것도 이렇게 표현하고 7 같은 숫자나 5라는 숫자나 뭐 2라는 숫자나 3 같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자연수도 이렇게 쓰는데 읽을 방식만 얘는 소수, 얘는 소수 이렇게 읽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썼다가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똑같이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때만 소수가 아니라 소수 이렇게 읽어요. 아무튼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수,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수라는 것을 정의대로 얘기하면 이 소수의 정의가 뭐냐면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약수가 존재하지 않는 수. 그러니까 7의 약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1과 7밖에 없거든. 2의 약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1과 2밖에 없거든. 3의 약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1과 3밖에 없거든. 하지만 6의 약수를 구하라 그러면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는 안 되지만 6도 되거든. 자기 자신과 1밖에 약수가 없는 숫자를 소수라 그러는데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수가 바로 소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는 소수,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자연수가 있고 합성수라는 것도 있어요. 합성수가 뭐냐? 소수의 곱으로 표현된 수가 합성이니까 예를 들어서 6 같은 거. 소수와 소수의 곱으로 연결되는, 곱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자연수를 합성수라 그래요. 소수들의 합성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합성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연수는 소수라는 게 있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소수라는 게 있고 그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합성수라고 있다. 그리고 특별하게 1이라는 것은 단위수라 그래요. 단위. 1은 단위수라 그래서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수는 3가지 종류야. 1이라는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자연수가 있고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더 이상 약수가 존재하지 않는 소수, 그러니까 쪼개지지 않는 소수가 있고 소수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합성수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수를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하시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10, 11, 12 얘까지만 분류해볼까? 그럼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것. 얘는 소수, 얘도 소수. 4는 2 곱하기 2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소수의 곱으로 표현했으니까 합성수. 5는 소수, 더 이상 쪼개지지 않으니까 소수. 6은 2와 3으로 분해할 수 있으니까 합성수. 7은 소수.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합성수. 9는 3 곱하기 3, 소수와 소수의 곱으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합성수. 얘는 2와 5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합성수. 얘는 다시 소수, 얘는 합성수. 이렇게 소수 아니면 합성수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게 바로 소수고 그런 소수의 곱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 합성수인데 제가 아까 곱꼴로 분해하는 것을 인수분해라 그런다 그랬잖아. 그치? 그 인수분해 중에서 소수인 인수로 분해하는 것을 사람들은 소인수분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12를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이것도 인수분해고 이것도 인수분해고 이것도 인수분해지만 소인수분해는 아니야. 왜? 이거 합성수니까. 이거 합성수니까. 이거 합성수니까. 소수로만 인수분해한 것, 소수의 곱으로만 표현한 것을 뭐라 그러는 시작? 소인수분해라. 그러니까 12를 소인수분해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3 곱하기 4라고 쓰면 안 되고 합성수가 보이면 결국은 다 소수의 곱으로 써야 된다.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2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결국 2의 제곱 곱하기 3, 1제곱. 이게 바로 12의
소인수 분해된 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2 곱하기 6으로 돼 있다 그래도 얘는 소수지만 얘는 합성수니까 6을 2 곱하기 3으로 다시 분해하면 결국 2가 몇 개 있는 거니까 2개가 곱해진 거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은 하나가 있으니까 3이다. 결국 12를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2가 몇 개 있는 거고 시작 2개 있는 거고 3이 하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인수 분해하라 그러면 니은자 그려서 2, 6, 12, 2, 3, 6 그래서 이렇게 곱하죠. 그래서 2, 2개 곱하기 3 하나 이렇게 보통 쓰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소인수 분해하라 그러면 무조건 소수로 곱꼴로 나타내면 되는 거니까 일단 인수분해를 먼저 하세요. 그 얘기가 바로 뭐냐? 구구단을 외우시면 돼. 구구단. 니은자 그리지 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12를 가지고 구구단을 외우면 아무거나 외우시면 되는데 2, 6, 12가 떠올랐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2 하나 쓰고 6은 6이라고 쓰지 말고 합성수가 나오면 소수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 전체적으로 시작 2 2개와 3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소인수 분해하는 거. 구구단으로 소인수 분해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48을 소인수 분해하시오 그러면 6, 8에 48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6이라는 건 뭐예요? 2 하나 3 하나잖아요. 8은 2 3개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게 바로 8이니까 결국 2 하나 3 하나가 6이고 2 3개가 8이니까 6, 8에 48 48을 소인수 분해하라 그러면 2가 총 몇 개 있겠어? 3개를 추가시키면 되니까 2, 4개에 3 하나가 들어있다. 이런 느낌으로 각각의 밑이 소수가 되도록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소수가 되도록 인수분해하는 것을 소인수 분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괜찮아? 54를 소인수 분해하시오. 시작! 6, 9, 54 6을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9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데 9는 3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니까. 기존에 3이 하나 있었다 그러면 3을 몇 개로 시작? 3개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54를 소인수 분해하시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면 된다. 시작. 2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구구단을 외워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누군가가 소인수 분해하라 그러면 니은자 그리고 니은자 그리고 니은자 이렇게 그리지 말고 그냥 구구단을 외우자고. 선생님 18을 소인수 분해해 주시죠. 18 쓰면 돼? 6, 3, 18도 괜찮고 9, 2, 18도 괜찮아요. 9, 2, 18이 더 좋다. 왜? 9를 이렇게 쓰면 되고 2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결국 18 안에는 3이 몇 개? 2개가 있고 2가 하나가 들어있구나. 그거를 소인수 분해라. 그러니까 결국 소인수 분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 쪼개놓은 거지. 그러니까 12에 소인수 분해를 얘기하시고 그러면 12를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다 쪼개놔라. 그 얘기를 바로 소수인 곱꼴로 표현한다는 의미가 되니까 구구단을 위해서 12가 4, 30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도록 하자. 그래서 이 2개와 3 하나가 들어있는 게 바로 뭐구나. 시작. 12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우리 18이 3 2개랑 2 하나로 이루어진 거라면 180을 소인수 분해하시오. 이런 문제도 괜찮아. 쌤 이거는 구구단의 범위를 넘어서잖아. 구구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를 인수분해하는 거는 대부분 끝이 0이에요. 응? 대부분 끝이 0으로 끝난다고. 그 얘기가 뭐냐면 180은 18 곱하기 10이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은 2, 50이니까 2 하나와 5 하나가 들어있는 게 10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숫자 맨 마지막에 0이 있다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10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맨 마지막에 0이 붙어 있는 것은 무조건 2 하나, 5 하나라고 써놔요. 그런 다음에 18만 더 분해하면 되는데 18부터는 구구단이 가능하잖아. 얼마 시작? 9, 2, 18. 그러면 2가 하나 더 추가되니까 2개고 9는 3이 2개 있는 거니까 결국 180을 소인수 분해하라 그러면 시작. 2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다. 2 2개와 3 2개와 5 하나가 다
곱하기로 연결된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 뿐이다. 시작. 180이라고 부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720을 소인수분해 하시고 맨 마지막에 숫자 0은 뭐라고 쓰라고요? 2 곱하기 5라고 써놓으라니까. 그런 다음에 72만 더 소인수분해 하시면 되는데 72는 9분할 외우면 얼마야? 8, 9, 72. 8은 2가 3개 있는 거니까 기존에 2가 하나 있다면 4개가 될 거고 9라는 것은 3이 2개 있는 거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720을 소인수분해 하시면 2의 4제곱 곱하기 5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1200 한번 해볼까? 이건 너무 큰데요. 아니야. 맨 마지막에 0이 2개 있다. 맨 마지막에 0 하나가 바로 2와 5의 곱이라면 맨 마지막에 0 2개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100 곱한 거고 100이라는 게 10 곱하기 10이잖아. 얘가 2 하나 5 하나 있는 거고 얘도 2 하나 5 하나 있다면 100이라는 건 2가 몇 개 있는 거고 2개 있는 거고 5도 몇 개 있겠어요. 2개 있을 테니까 맨 마지막에 0이 2개 있다는 것은 현재까지 2도 2개 있고 5도 2개 있겠네요. 쓰어놓고 그 다음에 12만 더 분해하시면 되는데 12는 뭐다 시작. 4, 30이니까 2 2개 추가하면 4개가 되고 3을 하나 추가하니까 결국 1200을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소인수분해할 때 니은자 쓴다 그러면 이거 진짜 하루 종일 걸린다고. 하루 종일. 그치? 그렇게 하지 말고 맨 마지막에 0은 뭐라고 쓰고 시작. 2 곱하기 5, 2 하나 5 하나라고 쓰고 나머지 것들만 구구단으로 외우면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소인수분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라는 게 소인수분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소인수분해라는 건 뭐냐면 그 자연수를 쪼갤 수 있을 때까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을 때까지 완벽하게 분해하는 것을 사람들은 소인수분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 12를 소인수분해라는 것은 뭐냐면 12 안에 들어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밝혀내라. 현미경 위에다가 12를 바라봤을 때 12 안에 이렇게 막 12를 실제로 현미경에다 이렇게 탁 이렇게 렌즈 위에다가 탁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이 2마리와 3 한 마리가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다는 거야. 이걸 다 곱하면 12가 되더라. 그게 바로 소인수분해의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시험에 초등학교 때 소인수분해 하시오 해서 소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라 소인수분해를 하는 목적은 바로 뭐냐? 그 숫자를 완전히 그 12라는 숫자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도록 만든 걸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죠. 아, 12는 이 2개와 3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잘 들어. 약수라는 개념이 바로 뭐냐? 원래는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수지만 그걸 고등학교 때 가면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일 때 각각의 정수를 이 정수의 약수라고 한다지만 앞으로 약수라는 개념을 뭐로 잡으셔도 되냐? 12를 가지고 완전히 분해했을 때 그 숫자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정수가 다 약수예요. 한마디로 12가 가지고 있는 12가 함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정수를 12의 약수라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12는 소인수분해하면 2가 2개고 3이 하나다. 2가 2마리고 3이 1마리다.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가 바로 약수구나. 왜? 12 안에 들어있는 모든 숫자라고 하면 2 2마리와 3 1마리밖에 없으니까. 이거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정수는 얘도 약수고 얘도 약수고 얘도 약수고 이렇게 해도 약수고 이렇게 해도 약수고 이렇게 해도 약수고. 요게 12의 약수였잖아. 2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하면 4잖아. 얘는 3이잖아. 이렇게 하면 6이잖아. 다 곱하면 10이잖아. 아무것도 안 곱하면 1이잖아.
얘네들을 12의 양약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12의 약수는 뭐냐면 12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정수가 바로 다 12의 약수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수학 수능을 준비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약수의 개념이에요. 12의 약수? 아까 쉽게 얘기해서 정승제를 분해하면 뭐가 생겨요? 위도 나오고 콩팥도 나오고 막 심장이 염통이에요? 맞나? 심장, 신장, 다리, 팔, 손가락, 뇌, 코, 귀. 이런 게 다 정승제의 약수들이라는 거야. 정승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을 다 12를 구성하고 있는 숫자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로 만들 수 있는 2도 약수, 4도 약수, 3도 약수, 6도 약수, 12도 약수, 아무것도 곱하지 않은 1도 약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승제의 약수를 시작. 얼굴도 약수, 눈도 약수, 코도 약수, 입도 약수, 상체도 약수, 하체도 약수, 다리도 약수, 정승제 전체도 약수, 아무것도 곱하지 않은 1도 약수. 그런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필요하다 시작. 맞아요. 소인수분해 하는 것부터가 필요하겠구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앞으로 약수라는 것은 개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그 각각의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정수들이 바로 그 수의 약수가 되는구나. 그러니까